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 빠져서 24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확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꽤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넘게 팔면서 역시 그 계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가 오르면 나스닥이 좀 빠지다던가 좀 엇갈리는 적이 많았는데, 어제는 새 지수가 그래도 다 올랐어요. 특히 나스닥이 1.3%가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는 다시 45,000선을 넘어갔고요. S&P 같은 경우도 거의 6,0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19,700선인데, 와, 나스닥 2만을 볼 것 같네요. 2만 포인트까지도 한 1.5%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들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히 다 좋았는데요.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도 6% 이렇게 올랐고요. 또 어도비 같은 회사도 4% 이렇게 오르면서 확실히 AI로 이제 시작된 이런 그 혁명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AI 이제 칩 이런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 업체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4% 오르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도체가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5% 올라가면서 다시 145불까지 왔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3% 넘게 오르면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도 보시면 아마존이 2% 올랐고요. 테슬라도 1.8% 오르면서 테슬라도 다시 최근 고점 수준 가까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주식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요. 엑선모빌이 2.8% 빠졌고요. 쉐브론이 2.2% 이렇게 빠졌습니다. WTI가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70불을 잘 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68불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석유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석유값이 싼 거는 경제 전반에서는 그래도 좋은 그런 뉴스거든요. 물가 이슈가 지금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WTI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석유 가격이 저렴한 거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 어제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했어요. 990불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트코 1000불 시대도 진짜 코앞에 지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워낙 또 잘 가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일라이릴리는 2% 올랐는데, FB 같은 경우는 2.7%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 참, 우리 증시랑 비교해서는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좀 겁도 나고 그러는데 참 잘 올라옵니다. 올해 나스닥 지금 보시면 31%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 이게 한 해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올해는 굉장히 좋은 한 해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제는 내년이겠죠. 내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냥 뭐 평년 수준대로 뭐 1년에 뭐 한 10% 내로만 더 올라가도 굉장히 선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10만 불을 못 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10만 불을 넘었습니다. 지금 10만 3천 불까지 이렇게 가면서 사상 초과 경신을 했고요. 우리 지금 원화로 보면 10만 불이라고 하면 거의 1억 4천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확실히 트럼프 당선 이후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참, 뭐 이런 정치적인 지금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악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참,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을 할 그런 재료를 찾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상법 개정 이게 빨리 되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일단 스톱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상법 개정 이제 마지막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이제 예정이 돼 있었죠. 이런 것도 지금 취소가 되고 그래서 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지금 혼란 빨리 수습을 하고 정말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이런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기를 좀 바라야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그래도 미국 반도체가 올라간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뭐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는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장중에 사실 꽤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거의 5% 가까이도 올랐었다가 네, 결국에는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1% 정도 올랐는데, 네, 삼성전자도 좀 뭔가 보여주기를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삼성전자가 사실 좀 반등을 해줘야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지수나 이런 것도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하기를 계속해서 응원하는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고려아연이 거의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야, 결국에 200만 원을 찍었네요. 200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 근데 이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 시총 6위까지 올라와 버렸고요. 어, 아무래도 이 회사가 그렇게 성장성이 큰 회사가 아니고 그냥 영업이익이 매년 한 1조 정도 이렇게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경영권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본질 가치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 투자나 이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200만 원 주가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좀 이제 크게 하락한 섹터는 금융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가 지금 현 정부인 현 정부의 이제 밸류업 정책을 동력을 삼아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굉장히 지금 힘이 떨어질 것 같다 보니까 지금 가장 피해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은 이런 게 이렇게 정부에 휘둘리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회사나 이런 주주 자체가, 주주환원이나 이런 거를 잘 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어, 뭐 KB 이사회나 이런 데도 그렇게 뭐 흔들리지 않고, 이런 주주환원, 배당, 뭐 자사주 소각 정책 잘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보니까 또 JP모건에서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내놨어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주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한번 좀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틀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 글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KB금융이 거의 10% 빠졌고요. 신한지주도 5.5%, 그리고 네, 하나금융지주는 3%, 네, 메리츠금융지주도 3% 이렇게 빠지면서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8% 이렇게 빠졌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당선 이후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좀 이제 피해주로 인식이 되면서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8% 빠진 거는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면에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조금 눈에 띄는 게 뭐 SK 스퀘어 5% 올랐는데, 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강세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 외국인 투자자를 돌리려면 우리 증시에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좀 안정화를 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뭐 여전히 이렇게 저점권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다만 뭐 월봉으로 봐도 지금 뭐 10년 평균 그런 수준에 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증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호재가 되는 그런 또 사건이 나오면 네, 크게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증시 이제 정책 조금 이쪽 당국자들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좀 증시에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부양을 해주기를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